천안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대내적으로는 선거가 이어지고 있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는 한 표이지만 그 무게는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 펀치가 좋은 정치인들을 알아보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TV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의 부위원장인 장혁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나올 때는 당선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당선됐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장혁 부위원장님이 누군지 직접 알려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불당신도시 총연합회 활동이라는 걸 제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8년 전에 불당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그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요구사항들을 지역 정치인들, 그러니까 네. 기존 민주당 정치인 분들한테 여러 번 전달하고 요구하고 했는데 그게 많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예비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 모여서 한 20여 명이 불당신도시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우리 그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네. 분노했던 게 그 불당신도시에 그 공공택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학교 용지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이 있는데 그런 용지들이 LH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 민간 택지로 바꿔서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불당 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학교 용지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용지로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분양한 땅이 그 결국은 업무 용지가 돼야 되는데 그 주거용 아파텔로 네. 용도 변경이 되면서 수도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당동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모여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자. 그래서 그쪽 시청이나 지역 정치인들한테 얘기하고자 불당신도시 총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부족한 사람을 저를 회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 4년 정도 열심히 노력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그 불무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네. 불무초등학교 아이들 참 예쁘죠. 그리고 불무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개교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네.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도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합쳐서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개교를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그 2018년도에 제가 그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정치에 뜻이 있어서 출마를 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회장님들께서 지역 정치권에 얘기를 해봐도 이게 너무나 느리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네가 주민대표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직접 지역 정치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뭐 공천을 당연히 안 주시죠. 네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저기 3,600표 정도를 넣고 3위로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아, 네. 본인 네.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네. 왜 정치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계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2년 후에. 네.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불당신도시 총연합회 회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소시민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돈 열심히 벌고 네.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네. 아들, 딸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네. 또 시간 여유 생기면 여행 좀 가고 네.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그 조국 사태 때. 아.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네.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어떤 부분에서요? 불공정이죠. 아, 불공정에 제 대해서?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정말 눈물나게 노력을 해요. 네.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눈물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조국 씨 딸내미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한무치라고 하죠. 후한무치. 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밝혀지면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물러나는 게 저는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는데 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네. 개인 존엄성, 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가치 위에 네. 건국되고 발전되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예. 근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기본적인 네 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가장 근접한 정당이 어디냐. 그래서 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네. 또 기타 정당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네 개의 가치에 가장 근접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제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고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전에 보면 네. 최선의 것들을 항상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정치에서만큼은 유독 예. 차악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최선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차악이라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연속이고 누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못 해주신 게 또 참 많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죄송하고 또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 주신 은혜는 하야와 같지만 또 좀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하고 엄마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이 철들어서 살다 보면은 네. 아마도 네. 엄마 아빠가 못 해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준 장점은 더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못 해준 단점은 니네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삶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차악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필요하고 맞춤한 그런 정치인을 찾아서 도와주고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예. 장혁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치적 소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은 이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존엄성,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네. 견고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의원을 출마를 하게 될 거니까 네. 지역 정치인이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6월 1일 날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때 출마하시는 건가요? 출마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소선거구제에서 양당 후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당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민주당. 그렇죠.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 선거를 출마하시면 시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이미 시의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그 불당동 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가 전부 다 네.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바람이 왔던 예외적인 예. 상황이 가끔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99.9%는 예. 양당에서만 출마하면 예.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양당제가 폐해가 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양당제가 나름대로 또 장점도 또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장점이 되려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공천을 줘서 네.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양당제의 폐해가 많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개선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신가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당선을 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네.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소통해 오셨어요? 지금 제가 기존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꾸준히 만나고 있고 네. SNS 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출마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또 선관위에서 그 정치인이라고 또 타이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네.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 영역 바뀌고 네. 제 힘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계획하시나요? 저는 애시당초 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네. 불당동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도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천안시정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불당동 주민들의 민의를 천안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불당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아,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무실도 얻어놨습니다. 아, 그럼 좀 경쟁자가 있지 않으세요? 예,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 경쟁자가 있다면 이제 경선을 통과하셔야 될 텐데 네. 그 부분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당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불당동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불당동뿐만 아니라 네. 제가 좀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이게 허투루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소시민들이, 기업인들이 피땀 흘려서 낸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들은 그 예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새는 게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원 당선자들, 네. 도의원 당선자분들께서 당선되고 그러니까 그 임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해외로 제가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갑니다. 6박 7일도 가고 5박 6일도 가고 긴 데는 7박 8일도 가요. 네.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여 명 내지는 또 수행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30여 명이 가게 될 건데 이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2억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국 3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해외 연수라는 명목의 여행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핏 계산을 해도 700억, 800억 정도가 예산이 새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일단 우리 당선자들 분들을 설득을 해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의 해외 여행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언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시위라도 해서 절대로 이건 가지 못하도록 안 가도록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뜻은 너무 좋으신데 네. 전국적인 규모로 하시기에는 조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저도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불당신도시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지역 정치권 쫓아가고 시장님 쫓아가고 그럴 때도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냐면
시내버스 개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한들문화센터에서 3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도 했고요. 그래서 우약 안에 불당동에 지금 90번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돌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 힘들다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천안시 불당동 시의원으로 제가 당선이 돼서 네. 작고 외롭지만 이 횃불을 듣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호응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소리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전국적인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당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불당동 주민들한테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학교용지 매각을 좀 막고 공공용지 매각을 막아서 학교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그 불당신도시 총연합 회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좀 더 떳떳하게 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게 되면 뭐 이미 땅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학교 과밀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심하죠. 엄청나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학교 과밀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또 나름의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서 그 문제도 지금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시군요. 불당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많으실 텐데 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예. 우리 장혁 부위원장님께 정치란 무엇인지 5글자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정치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2년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요새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제 막내딸이 물어봅니다. 아빠는 정치를 왜 해? 이 일반인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거하고 제 영혼이 달린 제 딸이 물어보는 거는 그 질문의 반향이 틀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AI 스피커다. 네. AI 스피커다. AI 스피커 이렇게 예, 되는가요? 예, AI 스피커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불당동 시의원이 되면 불당동 주민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시의회에 가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의 민의를 벗어나가는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에 바빠요. 생업에 바빠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내가 개선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를 미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서 AI 컴퓨터가 딱 찾아가서 수집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시의회에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정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영어 알파벳 A와 영어 알파벳 I 그래서 AI 스피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고 세계 우방국들과 자유를 추구하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진정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와 동시에 빛의 속도로 돈다발을 흘리며 도망쳤던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리더십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이나 임기응변에 있는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기 희생과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돌아가신 군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